오늘 특강은 최승복 교수께서 자연과 디자인이라는 주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현재 신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자연과 디자인이라는 저서를 내고 여러 방송에서 소개됐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승복 교수님의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연과 디자인의 저자 최승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특강을 개최하셔서 초대해 주셔서 도움을 주신 우리 우선 부천도시공사 김동호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보니까 화면에 전부 다 우리나라의 도시를 개발하시는 훌륭하신 사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특강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제 책을 직접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왔던 제일 짧은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안긴 우리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봅니다. 최승복의 자연과 디자인, 오늘의 책에서 함께 하시죠. 우리 산천 곳곳을 돌다 보면 수백 년간 터를 잡아온 전통 사찰을 만나게 되죠. 디자인을 전공한 저자는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이후 국내 주요 사찰 12곳을 책에 담았는데요. 섬세한 시각으로 전통 사찰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찰을 품어주는 넉넉한 자연, 꽃과 나무, 또 동물의 아름다움, 그들 간의 오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의 위안을 찾기 바라는 글쓴이의 감성을 사진과 스케치,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덮은 후 사찰을 찾으면 절에 들어서는 길과 기와 문양, 심지어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매화 나무까지 달리 보입니다.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이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제 목소리가 더 좋아서 혹시나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가면서 상대방에서 별로 안 좋아할까봐 고민하다가 우리 하지연 주임님께서 목소리가 괜찮다고 하셔서 많은 용기를 갖고 하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도 아침에 오늘 새벽에 잠시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산책을 했는데요. 자연을 생각하면 항상 저는 싱그럽고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바라만 보면 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름이나 번뇌나 어떤 영혼까지 어진 맑아지는 느낌인데 다들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을 두고 항상 공간의 아름다움, 미학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순결한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연 속 사찰은 아시다시피 생김새와 성품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사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형태, 구성이 모두가 다 자연하고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내용 중에 보시면 곱고 한맺힌 숙무가 춤을 추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어떤 자연의 구성이 하나의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저도 받는데요. 이렇게 사찰이 사연이 많고 추억이 서린 공간이고 형태라는 거는 아마 사찰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어떤 적절한 어떤 시각적인 해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각적인 해설이 다 각자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 속 사찰은 아마도 시각적 구성이 될 수 있는 매우 신비롭고 흥미있는 개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중에서 제가 몇 군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군데를 제가 뽑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느 사찰 마찬가지지만 서남사를 가시면 서남사는 봄이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과 봄에 넘어가는 매화. 특히 매화 자체만 보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요 매화 전체에서 매화와
매화가 옆에 같이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는 기와의 형태. 그 기와의 형태 보면 기와에도 보시면요. 기와에 녹색의 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티마라고 하는데 이 녹색의 파티마 하나도 이 전체 화면을 참 아름답게 구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사찰에 가면 이제 목문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목문을 보면서 목문이 가지고 있는 나무, 그다음에 그 옆에 돌담, 이 꽃들이 보면 하나의 운치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뭐 건축학적이나 뭐 디자인적에서 보면요, 어떤 형태가 어떻게 어우러지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전체가 아마 각각의 입체적 형태들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면 목문을 주라 보고 부수적인 부분을 돌담이라고 보고 종속적인 것을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연결되면서 사실 통합이 됐을 때 그 효과를 완성할 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중에서 이 세 가지 어떤 입체적인 형태의 디자인 요소보다도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남사는 그 개우물 돌다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경이 끝내줍니다. 가시면 꼭 한번 들리시면 반드시 돌담 앞에 한 500m 앞에서 전체 전경을 바라보시면요. 특히 물가로 내려가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가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루가 하나 보이는데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게 어딘가 모르게 어떤 영속적인 부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 모양 돌다리에서 어떤 흐르는 개울 위로 그림자가 싹 어우러지면서 마치 아침의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 있죠.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 분석을 할 필요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저 승성교를 이 원형의 방구로 담아서 형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갖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든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가들이 항상 영속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특히 그 물 수면 위에 그림자를 완성을 하는 어떤 예술가의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물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 물이 흘러서 작은 우물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벽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그 벽에서 흐른 물들은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돌담 옆으로 해서 담으로 해서 흐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작은 물이 만나는 연못이 되고요. 그게 나중에 계곡이 됩니다. 이 물이 흐르는 어떤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요. 재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전체 평면들을 놓고 평면의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물이 여기 우측에 이 물인데요. 절 안에 사찰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뒤에가 따로 설명하겠지만 물이 특별하게 받아줘서 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네 개의 돌의 형태에서 물을 받아서 시작을 해서 돌담의 형태가 작은 물의 폭포로 나와서 이 물이 세 번째 작은 옆길에 물이 계곡이 돼서 물이 다시 모이면 다시 이 물이 큰 계곡으로 갑니다. 이런 이제 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커넬시티라고 가시면요, 이래 물의 컨셉을 가지고 운하의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건축 공간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게 물의 흐름을 속도, 그다음에 소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처음부터 물이 강하게 흐르지 않도록 해서 마지막에 폭포를 느낄 수 있도록 물의 흐름을 자연의 영속성과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달마전이라는 공간인데요. 거기 우물을 보시면요. 이 네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네 개의 우물인데 첫 번째는 사각형이고 그 다음 번째는 동그라미 형태예요. 왜 사각형일까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분이 드시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처님한테 물을 올리는 물이고 두 번째는
주지스님,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물의 어떤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보면요, 그냥 물도 흐르면 되는데 꼭 이렇게 보면 상부에 보면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물을 흐르고, 그 다음에는 대나무를 흐르고, 그 다음에 큰 대나무를 흐르고, 아마도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엄사로 가보시면 화엄사에는 이제 가을에 이제 가을, 겨울 연등 축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연등의 형태를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처의 어떤 우리가 절에서 어떤 그 의미를 떠나서 어떤 균형적인 부분을 보면요, 참 안정스럽고 자연감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이 많은 다색의 오색의 색들이 안정적이면서 정적이며 위험이 있는 게 아마 그 사찰을 더 조용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특히 그 옆에 돌아가서 보시면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있는데 배롱나무 위에도 이렇게 연등을 표현을 했어요. 그 전에 보신 연등하고는 달리 아주 우리가 비대칭적인 균형을 볼 수 있죠. 전에 거는 대칭적인 형태로 해서 보여줬고요. 두 번째 거는 비대칭적입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뭐 배열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유치가 위사하지 않고 연등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참 안정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시선을 끄는 비중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요, 우리가 공간에 있어서 원근감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근감은 중앙 센터에서 다발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저희는 항상 요 안정적인 거를 요 대칭적인 부분을, 균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내부 색조를 보시면요, 절에 가서 안에 내부 색조를 보시면요, 목조 건축에는 특히 이런 단청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청이라는 것은 원래 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권위와 종교 의식에, 또 그 다음에 목재의 재질감의 미려함, 건축물의 기념비적인 이유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 어떤 예술적인,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이 모든 것 떠나서 참 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박하게 한국의 전통을 표현하지 않은가, 한국 전통의 그대로를 표현하지 않은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자연의 색채는 조화롭고 다차원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이 화창한 봄날에 오색 빛깔, 이런 염색 천이 너울거리면 참 더군다나 이 산사가 참 아름다운데 더 빛깔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나부끼는 어떤 천들이 산사의 아름다움을 더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염색을 가지고 이제 풍성한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을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 형태, 그런 일련의 어떤 테이블이나 어떤 착색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디자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름답죠? 자, 미양사로 넘어가시면요, 미양사에는 수선화가 아주 이쁩니다. 수선화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형태들이요, 6개 중심에서 밖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형태가 나가는 어떤 우리가 방향 곡선이라고 해요. 이 곡선 형태들이. 근데 옆에 중심에 보시면요, 여기 나뭇가지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곡선들이에요. 옆에 보시면 이 반전의 어떤 형태의 선들이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선들의 형태를 여러 가지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형태들의 선들이 다 각자의 목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나뭇가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조명을 디자인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린지 아델만이라고요. 이 사람은 보면 유리 어떤 나무, 유리 금속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인공적인 재료지만 어떤 자연적인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갖춰서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밑에 사진을 보시면요, 필립 스탁이라고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이런 나뭇가지 형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중심이 어떤 나선형의 형태의 곡선으로 시작한 중심의 강한 형태를 표현하는 의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스툴이라고 하죠, 스툴. 바에 같은 데 가시면 앞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정원 뒤에 수련이 있습니다. 수련을 보시면요, 자세히 가까이 보시면 정말 정교하고 기하학적인 조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련잎들이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련의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주체적인 요소냐, 부체적인 요소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둥근 원형이냐, 아니면 옆에 선들이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서로 중요하지 않고 상호 관계, 어떤 긴장 상태에서 공간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밑에 보시면 이런 수련 잎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해서 나무 살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요소로도 접근을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강박관념, 환각 증세를 모티브로 해서 일본의 유명한 쿠사 야요이라는 예술가가 자연의 기하학적인 반복적 의미를 표현해서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태풍 때문에 이게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근데 참 제가 봤을 때 이 비례 질서, 어떤 크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균형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균형을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달마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도서람이라고 있습니다. 미왕사에 가시면요. 제가 멀리서 사진을 찍었을 때 한번 사진의 어떤 비례를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비율에도 다른데 아마 사진을 찍을 때 다 아마 나름대로의 그 비율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본능적으로 비율하면 황금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제 골든 레이시오, 골든 트라이앵글을 하는데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형태인데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한번 그 황금 비율이랑 한번 넣어봤습니다. 미항산은요, 한번 시간이 내서 가보시면요, 낮뿐만 아니라 저녁에 낙조를 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진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와지붕 너머로 바다 위에 섬들이 고운 능선이 겹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수백 개의 계단인데 돌았으면요, 바로 바다가 수많은 섬들과 함께 자연을 이루어집니다. 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찍었는데 작은 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새가 뭐 중요하겠네 하는데 한번 새를 한번 느끼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시죠. 자, 쌍계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춧돌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둥에 보면 기둥 밑에 받침대를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목재 기둥을 쓰니까 이제 목재가 땅에 박으면 이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밑에 돌을 썼습니다. 근데 돌을 보시면 이 주춧돌 공법을 뭐 떠나서 저는 참 아름다운 우리 주춧돌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자연스러운 주춧돌입니다. 아주. 그죠? 근데 그 사찰마다 가보시면요, 화엄사에 가시면 이렇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없어지는 사라진 듯한 그 주춧돌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보면 미왕사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어여쁜 주춧돌이 있는데 저는 항상 봤을 때 이런 자연적인 주춧돌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돌담을 보면요, 재밌지 않습니까? 돌담을 가다가 왜 굳이 이 나무를 없애지 않고 나무를 그대로 내버렸을까? 아마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한번 자연도 쉬어가도록 한번 해주도록 느릿느릿하게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바위가 있지만 바위 옆에 자연스럽게 기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유연하게 어떤 구부러진 모습에서 반듯하지 않아서 더 정감이 가는 어떤 기와 돌담이죠. 자, 보면 이 돌이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돌 뒤에 보면 우리 이야기꽃을 큰 바위 뒤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도 그 사이사이 느릿느릿하게 가는 어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불일폭포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뭐 폭포 자체는 뭐 너무 아름다운 건 압니다. 저는 겨울 사진의 폭포를 뺐습니다. 이 겨울 사진의 폭포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마법에 홀린 듯한 어떤 단층에 고드름이
절벽 위에 층층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이걸 얼음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형태를 가지고 디자이너들은요, 이렇게 눈 위에다가 마스카라죠, 그죠? 그 비앙카 루이니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런 옷과 메이크업에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불형사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형사. 우리가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느 절이나 마찬가지고 특히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절입니다. 바스락 소리가 난다는 이 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절 자체가 조용조용하고요. 사계절 내내 탁 트이는 시원함을 준다고 합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 무쌍함과 어떤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절에 가면요, 저는요 항상 이 사계절의 음식에 사찰 음식을 생각을 합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유명한 뭐 사찰 음식 레시피가 있겠지만 뭐 요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느 공간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물, 바위, 나무, 하늘,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잘라봅니다. 물만 보기도 하고, 바위만 보기도 하고, 나무만 보기도 하고, 하늘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게 봐도, 작게 봐도, 따로 봐도, 함께 봐도 참 경이롭죠. 요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화면에다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네 가지를. 아마 하나하나도 저에게는 커다란 행복인데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행복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볼 수 있고 전체를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을 보면서 지난 날도 회상도 하고요. 바위를 보면서 추억도 새기고 울긋불긋 단풍색에 놀라기도 해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갖 것을 조용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느 사찰에 가면요. 이 춤추는 나무가 있다는데요. 이 나무는 제가 춤추는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뭐 어느 나무든 춤을 추겠지만 마치 학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시면요. 의존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몸통이 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다방면의 가지가 그 몸을 이루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직선적인 형태, 옆으로 흐르는 형태, 받쳐주는 이 다리의 형태, 아마 서로가 서로를 대비를 보완하면서 이루도록 비례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거를 보고 균형적인 자연스러운 조화라고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아마 가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운사를 가시면요, 선운사에는요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저는 특히 이 감성이 풍부한 추억의 공간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특히 단풍나무가 빛을 받으면요 밑에 아랫부분이 그림자가 지는데 검은 하늘의 별이 반짝이듯이 그림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쾌하고 심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죠. 아까 제가 보여준 쿠사마 야요이라는 일본의 그 예술가는요 무한한 거울방이라고 해서 이 느낌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자연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자욱한 안개와 구름을 한번 제가 그 기와에 한번 봤습니다. 기와 보면 구름들이 흘러가요. 구름의 달이 흘러가듯이. 자, 특히 운무하고 자욱한 안개가 하늘과 구름 사이에 떠 있습니다. 레안드로 에르리치라고요. 이 예술가는요. 이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측의 구름을 표현했습니다. 보시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유리의 겹겹이 유리를 사용을 해서 유리 사이에다가 유리 하나마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폈어요. 흰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것들을 공간을 줘서 정면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떠 있는 구름의 형상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복잡한 어떤 우리 인생도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로 보면서 의미를 보다 보면 단순한 구름의 볼륨감 하나만이 충분한 것처럼 또 충분함을 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꽃모릇을 저는 너무 좋습니다. 9월 말에 10월 초에 반드시 꽃모릇을 보러 가는데요. 잠시 폈다가 없어져요. 너무 이쁜 게 우리가 애절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색깔이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선운사일 때 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꽃말이 슬픈 추억, 뭐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제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우선 이 얘기를 거론했는데 얘기를 안 들었다 생각하시고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아한 자태나 어떤 이런 형태들이 아주 유혹적입니다. 빛깔이. 뭐 절과는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절의 생각을, 절은 항상 보면 무겁고 어떤 사력 있고 역사적이라 생각하는데 이 꽃무릇이 근데 이 사찰에 독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특히 불화를 사찰의 그 탱화나 그 예술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단청이나 탱화에 이 독성이 강한 꽃무릇을 뿌리면 벌레가 좀처럼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꽃무릇을 어떤 수선화의 형태들을 이제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천도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예술성이 가미된 스타일 있는 어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월정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정사, 전나무 숲에 월정사 가시면요, 입구에 가시면 800m 숲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나무들이 평균 뭐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어서 보통 한 25m 넘어요. 너무나 많은 거목들이 많은데 실제 입구에서 전나무가 들어갈 때는 이 공간을 따라서 입구를 들어갔는데 일부러 이 입구를 보존하고 동선을 멀리 따로 해주기 위해서 입구를 바로 월장사 입구를 따로 냈대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들어가실 때 입구가 다릅니다. 각각의 하나를 나무를 다 보면 나름대로 얼굴이 있겠지만 이 나무는 참 500살이 넘었다는데 아마 그 전나무 중에서 아마 최고로 어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들도 아마 어르신이 어떤 연배에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한번 이 오래 사는 나무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속을 비워낸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속을 한번 비워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살아가면 이렇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셨듯이 장수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소식을 하고 옛 선인들의 지혜를 많이 따르라는 얘기가 이 나무에서 느껴집니다. 자, 가다 보시면요, 이 참 스토리텔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재밌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전나무 숲길을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어떤 그 공간들을 소개를 하면서 공간을 움직이고 있죠. 우리 도시들도 보면요, 지금도 이야기가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요,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많이 요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조트 같은 경우, 하나의 예로 이제 고대 정글의 신비로움을 담아서 정글숲을 탐험하듯이, 이런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옛날의 시대, 그 란나 왕국 시대의 전통 건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 재료, 티크, 실크, 테라코타 등을 전통과 자연의 미를 동시에 현대적으로 잘 표현해서 사실은 이제 내적인 걸 보면요, 그 학대받은 코끼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이렇게 반대적인 어떤 자연과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죠. 전나무 숲 속에 다람쥐가 항상 반겨줍니다. 다람쥐 형상으로 한 이렇게 있고요. 자, 나무들을 보면 각각의 새로운 얼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무의 암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들도 이뻐 보이고요. 눈이 오는 형태도 참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죠.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다른 얼굴, 뭔가 이 배짱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눈이 있고 얼굴이 있고 코가 있더라고요. 잠시 이제 제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비가 잠시 멈추면서 마법사의 얼굴이 나무에서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법사가 저의 길을 인도해주는 듯한 느낌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기와를 보시면요, 기와의 선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결이라 하면 뭐 부드러운 선이겠지만 저는 물결로 표현했는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여유로우면서요. 기와의 선이 너무 좋아요, 저는. 기와와 이런 고운 선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누가 살았을까, 뭐 이런 상상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첨단한 시대를 걸으면서 참 자연을 그리워하고 동경을 많이 합니다. 따뜻한 감성과 아름다움을 아마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자연을 갈망하면서도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녹색 감성이 참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뭘까?
반드시 그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게 꼭 거창한 방법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진정한 공감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특히 이제 녹색에서 느끼는 감성을 우리가 일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 왔습니다. 자연을 제가 보면요, 참 순결한 아름다움을 지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 어떤 시각적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신비롭고 어떤 흥미로운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의미로 보면요,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게 보면 언제나 두 가지 거에 제가 끌리는데, 사찰을 보다 보면요, 길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어떤 역사적인 거, 사찰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가지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에게는 사찰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자연의 영감보다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예술을 어떤 대중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 일반인들도 사찰을 방문하는 일반인에게도 입장해 보면요, 참 이런 영혼의 위로를 받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어떤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인공적인 디자인도 참 많이 있는데 그걸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디자인과 자연적인 디자인의 결합이 우리 눈을 더 의심을 할 정도로 멋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인공적인 조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거를 표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특히. 우리의 긴장도 풀어주듯이 우리의 몸과 신경을 자극하고 기분도 상기시켜주고 순수함도 주고 편안함도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간을 달래주는 어떤 힘이 자연 안에 있는 것은 우리 당연히 우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연과 인간은 공통점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평화로운 자연처럼 우리도 이제 공간과 그 구성 요소를 볼 때 이렇게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관계의 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쳐서 우리가 숲이 살아서 숨쉬는 공간 속에서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이 생명 공간을 되물려 주려면요, 이도 아무리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 금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땅에서 스스로 나서 자라서 식물과 곤충 그리고 동물과 우리가 항상 마주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